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자스타프라자는 새로운 피캡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위식도 역류라는 위산 역류가 돼서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내시경상 보이는 식도의 미란, 유무에 관계없이 위산이 역류가 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위산 억제를 하는 것이 치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과거 한 20년 동안 저희가 PPI라는 아주 좋은 약을 잘 써왔는데요. 이런 PPI가 나오면서 젬바로크샵이 어떤 가이드라인 제시했었고, 최근에 2015년부터는 새로운 약제인 피캡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가이드라인과 특히 일본 가이드라인에는 피캡의 사용에 대해서 자세히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사용 가능한 피캡 현재 5개, 6개가 있는데 이 중에 자스타프라잔이 나오면서 국내 약이 3개나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해외 학교 다녀왔는데 해외 의사나 교수들이 도대체 한국은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도 테고프라잔, 21년도 팩스프라잔, 그리고 24년도에 자스타프라잔이 발매가 되었고, 저도 운이 좋게 두 약제 모두 실험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자스타프라잔의 새로운 세 번째 약제로 나오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큐보라는 이름으로 나온 자스타프라잔은 20mg이 풀도스이고요. 이렇게 핑크빛 약제로 생겨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비임상 실험과 임상 시험, 그리고 이런 새로운 약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동물 실험을 먼저 시작하면서 약을 개발하게 되는데, 이 자스타프라잔은 동물 실험 비임상 실험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이제 가장 먼저 나오고 효과가 좋은 보노프라잔과 비교 실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위산 분비를 억제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최종 단계인 HK-ATPase를 억제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얼마나 잘 억제하느냐 비교해봤을 때 자스타프라잔과 보노프라잔은 유사한 그래프를 보입니다. 특히 이제 IC50, 50%를 억제하는 중독을 보시면 약간 보노프라잔보다 자스타프라잔이 농도가 낮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프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NAK ATPase와 HK ATPase, 즉 위의 것은 프로톤 펌프, 위산을 분비하는 것이고요. 밑에 것은 다른 펌프인데요. 이것을 상대적으로 선택성을 비교해봤을 때 NAK보다는 HK ATPase의 600배 이상 높은 선택성을 보이면서 굉장히 셀렉티브한 그런 약제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중 농도 측면에서는 보노프라잔보다 조금 더 빨리 올라가고 AUC가 높게, 즉 혈중 농도 높게 유지되면서 반감기가 더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 실험의 기초적 데이터에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베이살 스테이트에서 위산이 분비되는 것뿐만 아니고 히스타민에 의해 자극이 된 후에 위산이 분비되는 것, 즉 우리가 먹거나 아니면은 뭐 자극을 받았을 때 위산이 나오는 그런 활성화된 시기에 때도 훨씬 더 강력하게 위산을 분비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보노프라잔은 히스타민을 자극하게 되면 조금 더 분비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분비 억제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아마도 현재까지 나온 약 중에 위산 분비 능력은 가장 강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또 한 가지는 이제 1회 투여했을 때 3시간 이상 길게 모든 용량에서 pH가 높게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고, 보노프라잔은 낮은 용량에서는 조금 부족했는데 높은 용량에서는 비슷하게 보였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더 자스타프라잔이 스티프하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초 실험을 결과를 가지고 추정을 해보면 임상에서도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물 실험에서는 12장 쪽을 묶어가지고 위산이 역류되게 돼서 식도를 헐게 만드는 이 동물의 거드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 자스타프라잔은 보노프라잔보다 훨씬 더 이 식도 병변을 억제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인도메사신이라든지 아스피린을 투여한 다음에 위 점막 손상을 일으키고 다시 회복시켰을 때 얼마나 좋을까 봤더니 역시나 약물에 의한 유전막 손상 모두 보노프라잔보다 자스타프라잔이 조금 더 우월한 회복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런 물질이었고요. 이런 거 가지고 자스타프라잔 일상을 시행했는데요. 우리가 임상에서 일상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적정한 용량이 어떤 것이냐 찾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PK, PD를 보는 건데요. 자스타프라잔 5mg, 10mg, 20mg, 40mg을 가지고 에스메프라졸 40mg과 비교 연구를 시행하면서 적정 용량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보시면 에스메프라졸이 이 pH를 4 이상 올리는 것에 비해서 5mg은 약했고요.
10mg 정도는 별 차이가 없었는데 20mg과 40mg이 조금 더 우월하게 거의 비슷하게 pH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40ml를 썼으면 에스오메프라졸보다 조금 더 유의하게 더 높은 pH를 올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일한 정도 차이가 없는 정도 20mg을 최적의 용량으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때 pH 4 이상 올라가는 비율은 약 85.2%로 굉장히 높은 비율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가지고도 우리가 거드 치료라든지 유궤양 치료에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PK의 자료를 보시면 뭐 복잡한데요.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최고 혈중 농도에 도달하는 시간, 우리가 PKB라는 것은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 있죠. 빠르게 작용한다, 강력하게 작용한다. 이 두 가지인데 빠르다로 가는 측면에서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0.75에서 1시간 정도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반감기, 얼마나 오래 가냐의 문제도 있는데요. 반감기는 한 10시간 정도. 지금까지 알려진 PKB 중에서 반감기 가장 긴 것은 팩스프라잔입니다. 근데 팩스프라잔과 거의 비슷할 정도, 조금 1시간 정도 차이가 날 정도의 낮은 정도로 상당히 긴 반감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24시간 pH를 가지고 약물의 상대 농도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효과를 비교해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것은 동일 실험을 한 것이 아니고 헤드투헤드 트라이가 아니기 때문에 애매하긴 하지만 결국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들은 각 회사에서 보고한 24시간 pH, PK, PAPD 자료를 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보시면 자스타프라진이 아까 보신 것처럼 1시간째 pH 4 이상 올라가는데요. 이 정도 속도는 기존에 알려진 테고프라진과 굉장히 유사한 빠른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모노프라잔이나 팩스는 조금 4시간 정도 좀 늦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데이 원, 즉 첫 번째 날 투여했던 한 번 투여했던 때 효과이기 때문에 한 번만 투여해도 이렇게 빠르게 1시간 내에 위산이 억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7번, 즉 7일 동안 연속적으로 투여했을 때 보시면 pH를 4 이상 유지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인가 보면은 지금까지는 보노프라잔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거의 비슷하게 유사하게 조금 더 높게 pH를 4 이상 올릴 수 있어서 거드 치료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하게도 PCAB은 토시나인틴이 아닌 3A4로 작용하기 때문에 토시나인틴 표현형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동통적인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임상 그리고 일상 연구를 결과를 바탕으로 3상 연구가 시작되었는데요. 3상 연구의 대상은 바로 거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제로원이라는 연구로 보고가 되었는데 이 거드 연구에서는 3상 연구에서는 미란성 식도염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자스타프라잔 풀도스인 20mg 그리고 가장 강력한 PPR 알려진 에소메프랄 40mg을 하루에 한 번 투여하면서 4주째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또 8주째 확인을 해가지고 어떤 걸 봤냐면 4주 시점에 점막결손 치료율이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4주와 8주째 증상 자체의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걸 봤겠고요. 그다음에 삶의 질도 같이 봤습니다. 1차 평가 지수는 8주 시점에 점막결손 누적 치료율이긴 한데 사실은 PKB 워낙 강력한 약제라서 이건 당연히 다 거의 다 좋은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4주째 치료 효과를 조금 더 관심을 받게 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연구는 비열등 시험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장 강력한 걸로 알려진 에소메프라졸과 차이가 나지 않게 효과적인가를 보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 군의 140명, 149명, 150명 좀 상당히 많은 수의 환자들이 인도를 됐고요. 여기에서 조금 특이한 점은 이 연구에서는 LA 그레이드로 보시면 A, B, CD, 즉 우리가 보통 고등급 식도염이라고 하는 CD군은 약 4% 정도만 포함이 됐고 B등급 정도가 한 30% 그리고 65%에서 66%, 7% 가까이가 A등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번에 논문을 외국에 제출하면서도 약간 리뷰어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LA 그레이스 A만 많이 포함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내의 현실은 거의 대부분 LA 그레이스 A이고요. B도 가끔 보는 환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현실에서는 이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억셉이 된 건데 외국인은 이제 CD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군을 각각 군을 랜덤하게 나눠가지고 자스타프라잔과 에소메프라졸 군으로 분려서 했고요. 여기서 이제 위드로울이 몇 명 있었는데요. 보시면 오히려 자스타프라잔 군에서 위드로울이 더 적은 숫자를 보이고 있고 부작용도 별로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 평가 진수는 8주 차에 내시경 검사상 이 점막 손상이 얼마나 좋아졌냐라는 것인데 자스타프라잔은
특이하게 이제 8주째 거의 100%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사실 회사에서는 이 100%라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p-밸류 차이는 안 나기 때문에 에소메프라졸이나 자스타프라졸 모두 8주째는 효과가 있고 증상 호전과 점막 손상 효과가 있다라는 건데, 제가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바로 이 4주차 데이터입니다. 원래 이 박스가 여기 있었는데요, 저는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제가 조금 더 빠른 시기에 점막 손상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히 이 자스타프라잔 데이터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그레이드, 그러니까 모든 환자를 다 모아서 했을 때, A, B, C, D 모두 모아서 했을 때 4주차 때 점막 손상을 유의하게 개선시켰습니다. 비슷하게 좀 빠르고 강력하다고 알려진 테고프라잔은 전 그레이드에서는 효과를 차이를 못 냈는데 B, C, D에서는 유의하게 또 차이를 냈습니다. 4주째. 그래서 그런 특성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거나 PCAB이 PPI보다 좀 빠르게 증상을 좋아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LA 그레이드 A는 당연히 좋아질 것 같긴 한데요. BCD, 즉 우리가 조금 높다고 생각하는, 심하다고 생각하는 BCD는 어쩔 거 봤는데, 그냥 눈으로 보시면 자스타프라잔이 이 핑크 주황색 자스타프라잔이 에소메프로졸에 비해서 4주째나 8주째 모두 점막 손상의 개선을 월등하게 높게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LA 그레이드 BCD 환자들이 워낙 적고 특히 CD가 적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N수를 늘려가지고 콜라보레이션 익스트라폴레이션 해본다고 하면은 당연하게도 차이가 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측면에서 일본의 보노프라잔도 AB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은 CD에서는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고, 테고프라잔도 BCD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자스타프라잔도 유의하게 특히 심한 식도염 환자에서의 점막 손상에는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그레이드의 점막 손상이든지 자스타프라잔을 쓰게 되면 8주 때는 그냥 일단 다 좋아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막 손상의 개선과 함께 저희가 GERD 환자의 중요한 건 증상의 변화인데요. 증상 역시 4주차 때 거의 낮아지고 8주차 때 또 낮아졌는데 8주차나 4주차 별 차이가 없이 4주차 이미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엑소메프라졸도 같은 소견을 보였는데요. 사실 아쉬운 것은 저는 2주차 때 한번 봤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1주나 2주차 때 에소메프라졸보다 조금 빠르게 증상이 좋아졌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임상에서는 이런 측면을 조금 더 확인해서 연구를 디자인해보고 저희가 임상에서 선택적으로 환자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할지를 정보를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신약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작용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걱정할 수 있겠는데요. 앞에서 제 다이어프람 플로우의 차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약제를 사용하면서 위드롤 됐던 환자들이 오히려 자스프라잔이 적었고, 또 이 부작용의 발생 비율도 양군 간 차이가 없어서 에소마표졸 대비 특별한 부작용이 더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PCAB이 가장 항상 걱정이 됐던 건 간 기능 손상이죠. 옛날에 저희가 레바프라잔 때문에 그런 경우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도 8주간 투여했을 때 AS나 ALT의 변화가 있던 환자들이 없어서 앞으로 향후에 이제 6개월 정도의 유지요법 연구 나와야 되긴 하겠지만은 다른 신세대, 차세대의 피캡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LFT의 이상 소견은 조금 낮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가스트린입니다. 위산분비를 많이 억제시키면 엔도크라인 셀에서, 그러니까 G셀에서 가스트린 많이 분비시키고 이 가스트린이 2차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 그래프를 이제 뭐 똑같은 그래프는 아니고요. 각 연구에서 뽑아가지고 한번 스케일을 맞춰가지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특이한 거는 일본의 보노프라잔은 이 가스트린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300 이상 좀 올라가는데 한국 약제인 기존의 테고프라잔과 펙소프라잔은 150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교수들이 항상 저한테 클레임하는 게 너희들은 가스트린이 안 올라가는 게 효과가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뭐 pH를 보면 잘 올라가거든요. 근데 특이하게도 자스타프라잔도 기존의 데이터랑 비슷하게 한국 약과 비슷하게 140
114, 115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본 약인 보노프라잔에 비해서 한국에서 발매된 세 가지 약제는 개수적인 상승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에소메프라졸 대비 조금 더 올라가거나 유사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작용 걱정을 많이 안 해도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삼상연구에서는 어쨌거나 20mg 8점 치료율은 비열등하다. 에소메프라졸에 비열등하고 특히 4주 치료자 때 유의하게 더 높은 치료를 보였고 안전하다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약효가 1시간 만에 빨리 나타나고 10시간 정도는 반감기가 있고 위인의 pH 유질이 85.2%로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상이 이제 삼상연구 대용이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막 쓰기 시작한 자스트라파라잔이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기존에 이미 피캡이 여러 개 있고 피패드 있는데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고민해 보면요. 현재 피캡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은 펩시드걸스터 디지즈, 너드, 거드, 그다음에 H8 리다이러케이션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엔세이드도 최근에 데이터가 막 나오고 있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스타파라는 삼상연구의 참여자가 약 65%가 LA 그레이드 A입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 특히 리언 컨센서스에서는 LA 그레이드 A는 컨크루시브한 그런 거대 에비던스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애매한 것인데요. 반대로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에로시브 에소파지스보다 훨씬 더 많은 GR 중에서 너드, 즉 넌 에로시브 리프러스 디즈라고 65%의 LA 그레이드 A를 생각한다고 하면 자스트라파라잔은 아마도 이 너드에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증상만 있어도 약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임상에서 사용하는 게 애매한 증상의 거드 증상 또는 내시 영상 좀 애매했는데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PPI 테스트를 가지고 이 환자가 거든지 아닌지 평가하는 그런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테스트라고 하고요. 보통 표준 용량의 2~3배를 써가면서 한 2주 정도나 썼을 때 75% 이상 좋아지면 양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있는 하프원이나 GR 심텀에 대해서 이 PPI 테스트의 센시티비티가 그 71%인 반면에 스페시피티가 44%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인이 뭘까 고민해 보면 아마도 PPI 효과가 약하거나 PPI를 식전에 잘 먹지 않은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렇다고 하면 좀 더 강력한 PCAB이 이런 PPI 테스트보다는 조금 더 스페시피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달 태국에서 열렸던 FNM에서는 중국 그룹에서 보노프라잔을 가지고 약 2주 정도 투여해 보면 증상이 좋아진 것과 나빠진 것을 감별해서 증상이 좋아지지 않은 환자들은 GRD가 아닐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4주까지 쓸 필요는 없겠다라고 보고했는데 여기 사용됐던 보노프라잔 대비 이 자스트라파라잔은 동물 실험에서 조금 더 우월한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비슷하게 자스트라파라잔을 한 2주 정도 사용해보고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 이 환자는 유산 연관이 아닌 다른 원인의 문제로 할0번이라든지 가슴 쓰림을 호소한다. 즉 펑셔널 합번이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경우는 3차 병원에 보내가지고 24시간 pH라든지 임피던스 같은 걸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1차 의료기관에서도 피캡 테스트, 특히 자스타프란 테스트로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HP 레데케이션입니다. 국내 약제들은 국내에서 좀 좋은 결과도 보지 않았지만은 일본 약제인 보노프라잔은 특히 내성이 없는 균이라든지 내성이 있는 환자 모두 PPI 트리플 세라피보다 더 우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이 일본과 서양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pH를 4가 아닌 6 이상 얼마나 올릴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균에 있어서는. 그래서 아마도 국내 약이 조금 이 제균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이 pH 6 이상 올라가는 시간이 덜 적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자스타프라잔 같은 경우는 보노프라잔과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6 이상으로 거쳐보면은 그래도 기존 한국약보다는 6 이상 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 제균요법을 할 때 특히나 또 우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임상이 나와봐야 되겠지만은 앞으로 이는 가장 관심이 많는 분야는 아마도 제균요법의 특이성, 효과성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회사에서 좋은 연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결과를 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국내에 새로 소개된 세 번째 피캡 자스타프라잔을 말씀드렸고요. 20mg 풀도스에 굉장히 빠르고 1시간 내에 pH가 올라가고 10시간 이상 지속되는 긴 작용 시간을 가지고 있고 4주째 이미 PPI보다 우월하게 위산 억제 효과를 내면서 식도의 미란을 개선시키는 그런 약제였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향후에 이런 강력한 위산 혁제를 가지고 다른 분야에도 많이 사용될
될 것이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